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의 잼돈입니다. 전편에서 창업을 하게 된 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인형 뽑기를 부업이냐 창업이냐, 원래 부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부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형 뽑기가 자리가 좋은 쪽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인형 뽑기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죠. 뭐 인형 뽑기가 6층에 있는데 사람들이 뽑으러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형 뽑기는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되고 가장 번화가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느꼈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번화가 위주의 자리가 가장 좋은 곳, 월세도 세고 권리금도 세고 자리값이 높은 자리래야지만 롱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면은 제가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봤더니 대출이 한 1억 정도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3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또 모집을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도매상 친구한테 동업식으로 너가 물건을 원가로 떼주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마진을 나누자. 그러면은 1억 3천에서 2억, 뭐 3억 이렇게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부업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3억이 들었다. 이 창업에 3억이 들었다라면은 제가 당시에 연봉이 한 3천만 원 선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벌자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9시간을 근무를 해서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창업에 3억 원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회사를 관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회사를 관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3억 원이 들어가는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올인을 해야지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부업으로 3억을 투자해서 부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천만 원을 투자했었을 땐 부업인데 3억 원이 투자를 됐었을 때는 본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언젠간 그만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창업은 하지 말고 부업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했죠. 아니, 투자금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3억 원이 된다고 그랬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돈을 위해서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생각도. 그래서 부모님도 결국에는 제 이야기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매장을 두 개를 운영 중인데 권리금 하나는 2억 원을 줬어요. 권리금을 물론 깎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2016년 8월 경기만 해도 인형 뽑기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던 시기라서 너도 나도 그냥 권리금을 달란 대로 다 들어갈 상황이었었어요. 번화가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금 2억짜리 부동산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마련을 했어요. 계약한 다음날 회사에 가서 퇴사를 제가 통보를 했죠. 사직서 그때 양식 뽑아서 그냥 개인 사유 창업 해서 제출을 했죠. 왜냐면은 부동산 권리금 계약을 2천만 원을 주고 했는데 계약서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해약하면은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고 상대편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2천만 원의 두 배인 4천만 원을 저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서예요, 사실. 그러니까 계약하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회사에 통보를 했더니 회사에서 저를 잡았죠. 왜 그렇게 하냐. 회사 생활이 창창한데 회사에서는 저를 이미 잡아도 저는 소용이 없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은 야생이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아프리카에 풀어놓는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죽을 것 같아요. 혼자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내가 일을 하지 않든 일을 하든 매달 급여를 줘요. 마치 동물한테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듯이.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창업은 내가 직접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물며 야생동물이 다쳐서 병원에 와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동물을 재활치료를 해서 이제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야생으로 내보내 주는데 지리산에 있는 가슴 반달곰을 예를 들면은
이 동물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알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고 CCTV를 설치하고 관찰을 하잖아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야생에서 잘 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창업을 할 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준비 없이 이제 창업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고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창업선에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형 뽑기는 유행 업종이다 보니까 우선 1년 정도는 2016년 저희가 10월쯤에 오픈을 해서 2017년,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도 뭐 물론 노력도 했고 운도 좋았지만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창업들은 그렇지 않죠. 유행업종은 창업을 기피하고 있고 사실 음식업을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판매업, 아니면 프랜차이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처럼.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게가 주변에 가게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다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서 임대가 붙어 있고 3개월쯤 지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두고 뭐 예를 들면은 대왕 카스테라가 특히 그랬고요. 대형 카스테라 다음에 핫도그 있었죠. 핫도그도 저희 동네에 한 5개 생겼다가 지금 1개 남았고 대왕 카스테라는 5개 생겼다가 하나도 없고요. 식빵 공방은 지금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또 빵집도 많이 있고 그렇게 창업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가게를 하면서 깨닫고 있죠. 그래서 창업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위험하다.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손님이 누굴겠어요? 손님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창업자가 즉 손님이에요.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장님들이 본사를 먹여 살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 연봉이 어떻겠어요? 못해도 3천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은 있겠죠? 사장이 1명 있고 그러면은 못해도 3억, 사장이 한 1억 가져간다고 치고 한 4억 정도를 매년 자영업자들이 번 돈으로 그거를 메꿔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일종의 유행이에요. 자기네들도 메뉴 개발이나 뭐 퓨전 음식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물론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창업자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사는 망하면은 사장이 망하는 거고 나는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만이지만 프랜차이즈는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디 대형 마트에 입점한 그 어린이 키즈 카페였는데 5년 만기 권리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 프랜차이즈의 미래는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고, 노하우가 조금은 쌓이겠지만, 좋아요. 프랜차이즈로 한 1, 2년 정도 노하우를 쌓고 나서 내 메뉴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프랜차이즈에만 안주하면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행업종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유행업종이 위험한 건 사실인데 유행업종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가 유행이 약간 느린 편인데 대왕 카스테라가 더 빠른 유행업종, 홍대라든가 뭐 신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행이 좀 빠른, 유행을 선도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그 외 지역은 유행을 이제 따라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왕 카스테라가 한참 막 홍대나 이런 곳에 여러 개 생겼을 때 저희 동네 하나도 없었는데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그분은 월세 1,000만 원을 내는 깔새에다가 6개월을 딱 계약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려면은 하루에 30만 원이잖아요.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30, 40, 5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대형 카스테라 한 100개 팔면은 그 정도 메꿔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형 카스테라 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정말로 한 30m씩 서 있더라고요. 30m씩. 매번 빵 나오는 시간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카스테라가 한 5개 생겼어요. 이제 언론에서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제 나오는 바람에 쫄딱 망할 때 깔새로 있었던 분은 모든 거를 회수를 다 하고 6개월 만에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게 자기가 이제 판을 짜놨기 때문에 돈 벌고 나갔어요. 근데
나머지 4개 업체는 권리금도 못 받고,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힘들었죠. 업종 변경하고, 뭐 어떤 분은 핫도그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게가 6개월 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유행업종을 먼저 선점하지 않고 뒤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자리가 가장 좋은 곳에 안 들어가고 자리가 후미진 지역에 들어간다거나, 유행업종은 무조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하면 돈은 번다. 그리고 투자금이 적어야 된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회수가 안 되는 시설비, 인테리어 이런 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인테리어에 1억을 쓰겠다 라는 거는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오븐, 반죽기 뭐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쓰고 중고로 팔아도 되고, 중고로 사서 다시 중고로 팔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가, 회수 가능한 투자비가 적으면은 저는 유행업종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먼저 선점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꿰차야 된다. 뭐 월세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자리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방금 또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유행이 먼저 시작되는 곳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저게 유행이 타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유행 타는 또 다른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홍대에 먼저 생기면은 뭐 또 다른 데 생긴다든가, 그 다음 또 다른 데 생기는 데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세 번째나 네 번째 생기는 지역은 유행을 먼저 따라온 거를 그대로 창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홍대나 뭐 이런 초번화가에서 점점 이제 사라지겠다, 유행이 점점 끝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세 번째 정도 이제 되는 상권에, 세 번째 되는 정도 상권이라도 특 A급 자리는 권리금이 2억 3억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죠, 한마디로. 유행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뒤따라가는 거니까.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창업은 위험하다, 위험하고 창업은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작은 창업으로 트레이닝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는 부업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어서 뭐 하냐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벌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훈련인 거죠, 한마디로. 훈련 과정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창업으로 가든지, 본업을 그만두고 부업을 본업으로 살릴 건지, 아니면은 부업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부업을 찾을 건지,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권리금을 뭐 1억을 주고, 투자금이 많다 그래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가야지 오래 갈 수 있고, 사실 인생에 있어서 위험성을 점점 없애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한 길로 가자. 물론 배팅을 할 때 확실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너무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있어서만큼은 우선 연습이 필요하고, 작은 창업을 먼저 해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40대에 회사를 관둬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망하면은 힘들다. 망하더라도 투자금이 50만 원 정도로 10만 원을 버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망해도 50만 원만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을 망하면은 5천만 원을 또 순식간에 날릴 수 있으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직하지 말고 표절해라. 창직이라는 거는 직업을 이제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보통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말로 없는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없는 거는 이유가 있죠. 없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 또 마케팅적인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게 마케팅이고 홍보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나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겠어 라고 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따르고, 너무나 큰 노력도 따르고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남들이 조금 잘 되는 거를 바꾼다든가,
예를 들면은 택시는 지금 뉴욕이나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우버 택시로 변화했고, 우리가 쓰는 편지는 문자 SMS로 변화했고, SMS는 또다시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변화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존의 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핫도그 얼마 전에 한창 유행하고 지금도 좀 잘 되고 있어요. 롱런하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 핫도그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냥 그게 매장에 있었고, 인형 뽑기도 사실 인형 뽑기 길거리에 많았죠. 많았던 게 10개, 20개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매장이 생긴 거고, 새로운 게 아니라, 물론 새로운 것도 있어요. 새로운 것도 있지만 늘 이제 조금씩 변화해서 바꿔나갔던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 것들은 조금만 변화해서 새로 생겨난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게 새로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카카오톡은 실제로 우리가 문자로 많이 쓰던 거였어요. 그죠? 문자로 쓰던 게 카카오톡이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이제 나타난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제가 작은 창업으로 트레이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고, 그 정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찾고 싶으면은 창업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하겠어. 아이디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겠어. 라는 거는 자기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하는데, 작은 창업은 실제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도 뭐 다른 강의를 들었었을 때 무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뭐 도움 되신 게 있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돈 벌자의 잼돈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